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이하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 불법 개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 수계에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내란 수계와 동조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위 박탈과 처벌만이 사회 혼란을 끝내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가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이 그 바람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께 드릴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다음 질문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것 기억하시겠죠? 공무원 선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선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법에 따라 말씀하시니까 했을 거로 기억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에 왜 양심적인 공무원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십시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 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의결한 12.3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회피해 내란죄 수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의도적인 행동이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이나 해법 없이 중립의 맨얼굴로 내란 세력을 편드는 모습,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안전빵으로 넘기고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이 기울겠다 싶으면 국민은 눈앞에 없고 잊고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무원병에 걸려 계신 것입니까? 공무원 선서 완전히 잊었습니까? 대행이 부적절한 내란 동조를 반성하도록 건의하고 국민과 국회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하도록 부여받은 책무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하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당장 조치하라 하십시오.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12.3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충원하도록 즉시 제거하라 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질서와 법치를 바탕으로 제2의 폭동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 권한대행의 그리고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성우 차관, 이상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정확히 전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호열 경찰청장 직무대행 나와주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에서 국수본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니까 관련 내용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옵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수사 태도와 지연된 내란 수사, 폭도들이 법치를 우습게 보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란 수계 및 방조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제2차 폭동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행,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내란 사태 고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법원 앞에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기동대 1,400여 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폭도는 100명,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대행께 묻습니다. 내부 진입을 해야만 폭도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도 중계하여 전파하는 자들도 폭도입니다. 22일 어제 기준 58명이 구속되었고 오늘 1명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는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른 심각한 폭동입니다.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죄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배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불법 행위, 선동, 배후 세력 수사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주범은 정광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선동과 폭동을 주도한 정광훈 목사 의심됩니다. 정광훈의 특임 전도사가 폭동에 가담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PPT 주시죠. 집회 현장에서 선동 발언을 내 시위대를 폭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청사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을 법원으로 이동시켜서 법원을 습격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백골당 결성한 2030 방공 청년단 칭찬하면서 폭력 부추겼고 극우 청년들 절반이 본인 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 수계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속된 유튜버만 해도 바로 퀸건이라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 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 책임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을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19일 수익이 8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회가 용인하는 이들 같은 사람들을 일탈의 범주를 넘어서 생중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필요해 보이고요. 추징 조치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배후 세력 수사하면서 같이 교사, 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증거를 못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석동현과 윤갑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대에게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법원 폭동 직전 폭동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여러 번 선동 유도하였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경찰 기동대가 경호처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폭동 조장한 공범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 방조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수사에서 그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동 또 다른 핵심 배경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불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당한 구속영장을 발려해 국가 내란죄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기 위해 비아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를 한 범죄자 김성훈을 검찰이 면죄부 주도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폭도로 시위대가 돌변할 명분과 논리를 준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해 김성훈 차장 즉시 구속하십시오. 법치 바르게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서부 법무부 장관 대행 나와주십시오. 대행, 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침판 정고 언제 하실 겁니까? 네, 조국 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서를 접수를 해서 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 PPT 외에도 주시죠. 여러 가지 내용의 진정서 민원서가 접수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PPT 세 번째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줬습니다.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이들을 위한 청탁까지 했습니다. 선물 주어가면서 선동자들 챙겼습니다. 직무대행, 이는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역할을 폄하하고 폭동행위의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명백히 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지체 없이 국민의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2014년 구성한 위원정당 해산 TF와 같은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심판 청구 준비 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 직무대행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핵심 실무 역할을 하셨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끼인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 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논리 니다